자,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법은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법이에요. 이 법조문이 66개 법조문이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아파트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관리소장 하실 분들은 중요한 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 정도 보자는 거야. 네,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중개하려면 뭐 대지권이 뭔지, 공용법이 뭔지 뭐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관리단이 누군지, 관리인이 누군지. 용어 정도 알다는 거지. 여기를 틀리라고 내면 끝도 없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여기는 실무에 관련된 얘기도 많아요. 뭐 관리단 집회 어떻게 소집할 것이냐, 회기년도 끝나고 뭐 3개월 내에 뭐 소집하라느니 누가 관리인 될 것이냐, 선출되지 못했다면 가장 연장자 한다느니 뭐 관리위원회는 누구냐, 정족수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으면 끝도 없는 거는 그건 관리단 실무에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는 않건전 제가 올해 꼽는 가장 탑은 어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험이 좀 어렵다. 시험이 한 지난 3년보다 어렵게 나왔대. 그럼 민사특별법에서 집합법, 가담법 이런 데가 어렵게 나와. 이런 데 난이도를 조절해버려요. 막 내면 뭐 시험법이 있는 거니까 법정은 있는 거니까. 시험이 무난하다 그러면 이런 데가 늘 예상하던 정도 전형적인 문제 나오고요. 참 그거하고 조절을 해요, 이렇게요. 자, 뭐 타픽은 재건축이에요. 어렵지 않아, 재건축 절차. 이게 올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복도에다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공용 부분. 뭐 체납 관리비까지, 공용원의 체납 관리비까지. 세 번째는 관리단, 관리인. 이 세 파트만 보시라는 거야. 내가 뭘 뺐냐? 대지권 빼버렸어요. 대지권 얘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어려워. 맨날 들어도 어려운 거를 민법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지권 취지 등기, 대지권 표시 등기, 뭐 대지권 등기.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등기법 지식에 따라 푸는 거고. 자, 이렇게요. 자, 이 정도만 봐주면 되는데, 먼저, 간단한 부분이지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다 중복되는 문제예요. 자, 2번 문제는 한번. 자, 중복되는 문제니까 2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숙제를 푸시고 저는 4번 문제 풀게요. 4번 문제.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물어요, 이렇게요. 자, 4번 문제 와보세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관련 법률상 대지 사용권이 아파트 연립 깔고 앉은 대지 지분. 내 대지 지분을 대지 사용권이라 불러요. 내가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야. 근데 법률 용어에는 대지 지분이란 말을 쓰잖아. 내 대지 지분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 대지 지분, 아파트 대지 지분. 첫째, 이 대지 지분은 아파트 규약에 특별의 정함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이 뭐죠? 현관문 어디로 나홀로 쓸 수 있는 공간 302호, 303호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은 둘 중 하나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대지권은 이 대지권이요. 대지권이라고 부를게요. 이 대지 지분은 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데 절대로 금지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금지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금지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절대로는 아니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되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원칙은 분리처분을 금지한다. 단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대지권을 분리처분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규약상 대지라 부르는 건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어제 맞는 질문이야. 그런데 이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 등기, 이 분리처분 금지의 취지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 부르는 거야. 이게 이 대지권 등기가 나버리면 이제 분리처분 인전 금지되는 거야. 300여 팔면 300을 갖고 대지 지분도 함께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리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 등기를 어디다 할까요? 토지 등기부에다 토지 등기부에. 이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그 토지를 취득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토지 등기에 기재되지 않으면 토지만 매수한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권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 같이 경매되는 거야, 같이 경매. 종된 권리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전유 부분에 대한 압류 효력은 또는 전유 부분에 저당을 잡았다면 그 앞에 깔고 대지 지분까지도 함께 저당이 잡히는 거죠. 함께 경매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사망하면, 내가 우리 연립이 있어,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8집인데 총 대지권에서 대지 지분이 있다.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분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했어. 원래 이 대지권은 어떤 공동주택의 이 대지권은 이 전유 부분에 면적 비율로 전원이 공유하는 거야. 이건 공유. 이거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유하는 거야. 근데 요 중에 한 분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지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유는요, 공유자 중에 1인이 상속이 사망하면 그분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에서는요. 근데 집합 건물의 대지 지분은 대지건 공유로 하지만 상속이 사망하면 이분의 대지 지분은 국유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기속시키지 않아요. 이게 하나 예외가 되는 거야. 원래 공유에서는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하는데 대지권은 공유로 하지만 공유자 중에 1인이, 그분 소유자 중에 1인이 상속이 사망하면 그분의 대지 지분은 뭐가 된다? 국유가 된다. 요거 하나 예외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공유 지분은 사망하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국유로 한다. 국가 다 가져가요. 요거 하나는 달라요.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다른 공유에서 그렇지 않죠. 거기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의외로 관리단, 관리인 문제가 잘 나와요. 관리단, 관리인. 자, 6번 문제 와보세요. 관리단이 있고, 관리인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단이라 뭐가 생각나죠? 관리단. 이 관리단이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주주총회. 관리단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회, 동대표회, 또는 상가 집합 건물은 상가 번영회. 이게 이제 아파트 동대표회, 입주자 대표회. 이게 이제 관리단이야. 관리단은 우리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해요. 이게 대원 판례예요. 아파트 관리단, 동대표는 권리 없는 사단을 취급해요. 사단은 사람의 모임인데 법인 등기가 안 난 사람의 모임. 근데 권리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단이 특별 수준 총당도 걷고 또 때에 따라서 주말 장터 열면 이렇게 돈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분리처분하면 가져가는 사람한테 돈 받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있단 말이야. 이 관리단의 재산 관계는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재산 되지만 개인의 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300세대니까 관리단이 그동안 특별성 충당 받아놓은 거, 폐품 처리한 거, 한 거 등에서 돈이 한 1억 있대. n분의 1로 나누자. 한 집당 300만 원씩 나누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가 없어. 재산관 총유로 한다. 관리단은 재산관 총유로 하는 거예요. 또 관리단은 설립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밟지 않아도 돼요? 밟지 않아도 당연 성립된 단체예요. 꼭 총회 열어서 동대표장 뽑고 관리위원회 뽑고 감사 뽑아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판례는 아파트 분양했을 때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아직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잔금이 완납되는 순간 당연히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 성립하는 거예요. 또 관리단은 필수기관이야. 둘 수도 있다 아니야? 두어야 한다. 꼭 있어야 되는 필수기관이다. 필수기관이고 이 관리단의 가입 탈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되는 거야. 강제.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동으로 탈퇴해야 돼. 내가 아빠 사서 이사 왔는데 동대표장 그것도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나 관리단 탈퇴야 인간아. 탈퇴. 나 부르지도 마. 나 관리단 탈퇴야. 탈퇴하려면 어떻게 탈퇴해야 돼? 아파트 팔고 이사 가야 돼. 소유권 잃어버려야 탈퇴지. 임의로 가입하고 임의로 탈퇴하는 게 아니라 가입강제가 소유권 취득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 소유권 잃어버려야 탈퇴되는 거지. 임의로 뭐 강제 가입 탈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관리단은 대원칙이에요. 관리단 대원칙은 누구만이 구분 소유자. 소유자만이 관리단이 되는 것이지. 이 공동주택의 집합 건물의 점유자 누구예요? 임차인 전세권자들은 관리단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소유자만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리단이 아닌 그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이 관리단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참석하고 의견 개진권,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개진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는 거야? 관리단이 못 됐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 자, 결의합시다. 찬반 논합시다. 부부가 다 참석해서 돈 2개 들었어. 안 되는 거야. 의견은 개진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의결권이, 관리단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 관리단 총회는 다 보는 거야. 관리단 총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1년에 1회 개최해야 돼. 이걸 우리가 정기총회라 불러. 이거를 정기 관리단 집회라 불러. 정기총회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언제 개최해야 되냐? 반드시 열어요. 1년에 1회는 꼭 개최해야 돼. 이거는 회계연도 종료 전일까요? 종료 후일까요? 종료 후. 1년이 다 지난 종료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돼, 반드시. 종료 후 3개월 내. 별거 다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 정확히 정리하자는 거야, 정확히. 자, 이렇게요. 근데 이 관리단에 임시관리단 총회 소집권이라고 해요, 소집권.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고, 종료 3개월 내. 회계는 종료 3개월 내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정기총회고, 이 관리인이 동대표장이랑 뭐 다 돈 떼어먹고 난리가 아니야. 왜? 보일러비가 우리는 60만 원 나오고 저 집은 3만 원 나와. 이거 다 해먹는 것 같아, 지들끼리. 총회를 열어야지 가서 한번 해보지. 근데 총회 열은지 1년에 1회 열었잖아요. 뭐라 얘기하면 다음 총회 기다리래. 다음 총회 9개월 남았어. 자, 임총회 소집권이야. 이 소집권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이야, 정확히. 둘 다 각 5분의 1. 5분의 1이 찬성하면 임시총회 개최해줘야 돼. 임시총회 소집권이 몇 분이라고 정적수가 5분의 1. 20%만 도장 받아오면 임시총회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법원에 청구하는 거야. 법원에.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완벽해요. 완벽해요. 자, 이번 관리인을 볼까요? 관리인, 관리단, 관리인. 과거는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 관리단 관리인을 많이 물어요. 하도 비리가 많아서 그런가 봐. 관리는 동대표이장, 입주대표이장, 내부적으로는 업무 집행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표권 있는 사람, 동대표이장, 상가 번영이장 이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선임이 의무화돼요. 반드시 관리인을 두어야 해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대표적 둬야 돼요. 반드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일 때는 선택사항이에요. 둘 수도 있고 안 둬도 되고. 10인 이하일 때는.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이더라도 관리단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야, 이거는. 빌라를 분양했는데 8집밖에 안 돼. 그래도 관리단은 되는 거야, 관리단은. 다만 동대표 회장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10인 이상일 때는 꼭 두어야 되고. 10인 이상일 때는 둘 수도 있고 안 둬도 되고. 하지만 관리단은 되는 거야, 관리단은. 이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가능해요. 그러면 임차인들도
임차인들도 관리인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가번영회장 될 수 있어요. 그게 동대표랑 똑같은 거거든. 임차인도 거기서 아닌 자도 가능하다. 그런데 관리인의 임기는 이거 왜 쓰고 나냐? 이게 없었던 거예요, 법조문에 원래.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내에서만 규약으로 정하래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동대표장은 몇 년 초과할 수 없어요? 2년 초과. 그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들은 몇 년마다 동대표장에 2년마다 한다고, 2년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임기는 2년 내에서만 그렇게 정하라. 이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해, 뭐 관리비 다 떼어먹고 있나 봐, 지금 부정한 행위를 해. 또는 업무에 부적합해.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해임을 각 구분 소유자들은 누구든지 해임을 어디에 청구하라는 거예요? 법원에 청구하라는 거예요. 법원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 업무에 누가 개입하겠다? 사법기관이 개입하겠다는 얘기잖아. 관리단에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각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 관리인이 하도 좀 많이 해먹으니까 비리가 많으니까 관리 이 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어떤 단체를 만들면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이게 감사예요. 감사. 이 관리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위원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야. 임의 기관이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달라. 구분 소유자로만 구성하라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관리위원회 또 못 돼. 동대표장을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근데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가 돼서 이 사람들 얘를 관리 감독하라는 거예요. 둘 수도 있다. 됐어요. 끝이에요. 끝. 자, 그 얘기가 6번 얘기와 7번 문제인데, 자, 보세요. 6번에서 일단은 3번 좀 봐보세요. 3번 좀 보시면, 관리단은, 자, 6번에 3번 봐보세요. 네. 관리단은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서 설립 절차 밟지 않아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은 상식이고 좀씩 더 요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자, 거기서 보면 3번, 4번, 5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3번에 보면 여기 다 적은 거니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만 규약으로 정하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에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중에서 이미 땡. 관리위원회 누구만? 부분 소유자만 되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규약에 달리 정하면 안 둬도 된다는 얘기잖아. 관리위원회는 꼭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기관이야. 그렇지만 두면 구분 소유자로만 구성해야 된다는 거. 5번에 틀렸어요. 점유한 자 중에서 틀렸어. 5번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어디에 힘을 청구한다? 법원에. 그 정도 아시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좀 자꾸 물으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9번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숙제. 11번 문제 숙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는 12번 문제 볼게요. 자, 재건축이요. 자, 시험 제가 이제 꼽는 예상 문제니까 조금만 더 정밀하게 하자고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상의 재건축에 대한 설명. 그런데 집합 건물에 아파트 연립 빌라에서 재건축 사유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재건축 사유. 이 전 사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이다, 안 상식이다. 상식이야. 이런 얘기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건물이 너무 노후화 훼손돼서 지나쳐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다 상식이야. 그런데 그 상식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될 때, 요것이 현저 효용의 증가 예상, 요것이 재건축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24평짜리인데 재건축하면 32평으로 할 수 있고 집값도 많이 올라. 한 가구당 1억씩만 부담하면 지금 5억인데 10억이 돼.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주변 상황에 비춰볼 때 현저한 효용의 증가 예상될 때도 재건축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세밀하게 보자고요. 두 번째, 첫째, 자 1번 좀 봐보세요. 재건축 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참가 여부를 무슨 최고하고? 서면 최고하고. 재건축 결의에서 반대자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돼. 몇 월 몇 총회가 열려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배에서 찬성했어. 재건축이 통과된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대자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여기서 뭐가 중요한 얘기예요? 서면. 우리 중앙민법을 배우면서 서면으로 하여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민법 어딜 배워도 다 분료식이에요. 청산, 자, 가등기와 번등기 하려고 그래요. 청산 실행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틀렸어요. 청산 실행통지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관계없어요.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도. 근데 재건 반대 최고만은 서면 최고. 이 서면 최고 받고도 몇 개월 내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답이 없어. 무답.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다면 뭐한 걸 본다? 재건축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거로 본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답이라면. 2개월 해답이 없으면 다시 이날로부터 2개월 내. 2개월 지나면 또 안 돼. 2개월 내 참여하지 않은 걸 보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 및 너 305 사는 너 305랑 대지 지분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그럼 반드시 팔고 떠나야 돼. 안 팔면요. 법원에 판사의 명령 얻어서 공탁 맡겨놓고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팔아야 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다른 구분 소유자가 또는 관리단이 재건축 조합이 뭐가 돼도 좋아요. 응? 다 시가인데 시가는 얼마를 얘기한다 그랬지 제가? 이게 중요해요. 뭐 정당히 평가된 감정 평가 금액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다 틀려요. 다 틀린 지문이고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 요 가격으로 뭐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정당히 평가된 감정 평가 다 틀렸어요. 요 단어 들어가야 돼. 요로 매 청구한다. 이렇게요. 자, 요 적용 봐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이 재건축 결의와 서면 결의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정족수 얼마? 5분의 4. 5분의 4인데 어떻게 5분의 4예요? 구분 소유자 및 엔드 그리고 의결권 각각 5분의 4. 둘 다 넘어야 돼. 근데 의결권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의결권은요. 아파트에 의결권 어떻게 갖고 있나요? 면적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면적. 더 넓은 평수가 의결권이 더 많은 거예요. 대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 머릿수도 80% 넘어야 되고 면적도 80% 넘어야 되는 거야. 큰 평수가 작은 평수가 있잖아. 우리 500세대인데 40평대가 44평대가 80세대고 25평대가 420세대야. 근데 25평짜리 420명 찬성하는 거야. 근데 큰 평수 80명 다 반대야. 그럼 사람은 420명이니까 넘었어, 80%를. 근데 면적이 25평, 44평이잖아. 면적이 80%를 못 넘는 거야. 그럼 부결되는 거야. 둘 다 넘어야 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에서 다 둘 다 넘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럼 사람만 넘으면 된다는 얘기냐. 틀리는 거야. 각각. 둘 다 넘어야 돼요. 또 이 정족수 5분의 4는 단지
단지 전체로 5분의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판례에 따르면 5분의 4는 각 동별로 5분의 4. 그러면 우리 단지가 10동이야, 10동. 10동 다 합치면 5분의 4 넘어요. 근데 한 동이 안 넘어, 가동이 안 돼. 다 합치면 되는데. 가동 어떻게 되는 거야? 빼고 재건축해야 돼. 법적으로는요. 각 동별로 5분의 4다. 단지 전체로 5분의 4가 아니에요. 또 각 동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대원 판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총회 열었는데 우리가 2000세대 엄청 큰 반포 저기 서울 고터미널 앞에 있는 반포 지구야. 2100번 세대인데 몇 년간 밀고 땡기다가 드디어 정족수 찬반을 받았는데 딱 3집이 모자라.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 많은 세대 중에서 3집만 더 찬성했으면 사람도 5분의 4 넘고 80% 넘고 면적도 넘는데 3집이 모자르네. 모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일단은 모였으니까 총회 결성해서 재건축조합장 뽑고 뭐하고 임원들 뽑고 해서 추진해 가면서 설득하자. 그날은 안 넘었어요. 그 다음날 쫓아가서 다 도장을 받았어요. 그 진행을 했어.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한 사람이 소송을 냈어. 총회날 분명히 미달이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해산하고 지금 진행된 모든 절차는 무효라고 좀 판결 내려주세요. 판사가 무효래요? 안 무효래요? 무효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정정 넘습니다. 안 돼. 그날 못 넘으면. 사후에 도장받은 것은 소용없어. 사후에 치들 수 없다. 그래서 절차가 또 중단. 그래갖고 또 난리 버거지. 이 3명한테 뭘 제시했을까요? 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겠지, 당연히. 응? 뭐 그래서 뭐 40몇 평짜리는 뭐 얼마를 주는데 뭐 얼마 초과한 사람들은 돈으로 청산하고 평수는 뭐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들 너희들한테는 평수 늘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더 유리한 조건 준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사회에 치유될 수 없다. 자, 3번 얘기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재건축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서면, 변경도 할 수 있지. 다만 중요한 변경은 또 5분의 4가 되겠지. 결의서 틀린 말이고.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재건축할 때는 5번 같은 중요 부분을 결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 어떻게 하고 새로 짓게 된 아파트 소유권은 어떻게 동수처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중요한 부분을 다 결의해 줘야 되겠지. 중요부를 결의해 주지 않으면 다 또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 얘기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 별것도 아니지만 정족수 5분의 4. 외우셔야 돼. 4분의 3은 외울 필요 없어요. 보통 정족수는 그냥 과반 추에서 과반 찬성인데 특별 정족수가 있단 말이에요. 4분의 3 아니면 5분의 4가 있는데 5분의 4만 기억하시면 돼. 5분의 4. 다음 같은 경우는 정족수 5분의 4예요. 이 5분의 4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는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5분의 4. 그 다음에 서면 결의요. 모여서 집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해. 그러면 서면 결의 어떻게 하나요? 동대표장들이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어 지금. 도장 받아올 때는 얼마를 받아와라? 5분의 4를 받아와야지만이 집회 결의로 본다. 모이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것도, 모이면 4분의 3으로 통과될 것도, 도장 받아올 때 얼마 받아와라? 5분의 4.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멸실됐을 때, 장마 때 우리가 축대 밑에 있는 빌라 쇠차인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막 쓸려 내려와서 막 이 빌라가 막 기울었어 막. 그럼 이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 소요될 때는,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될 때는, 이때는 다시 건물을 복구를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어느 쪽 가더라도 얼마 찬성 있어야 돼? 5분의 4 찬성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때는요. 그럼 보통 이게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됐을 때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 2분의 2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복구해야겠어요? 재건축해야겠어요? 재건축하지 복구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 기울인 거를. 근데 어쨌든 이거라든 얼마 찬성? 5분의 4. 건물 가격 2분의 1 이상이 쏠 때 이 세 군데가 복구 결의, 재건축 결의 5분의 4. 딱 세 군데 5분의 4예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세 군데.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흡사한 문제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도만 봐주시고 16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이런 거는 16번 문제 풀어보시고 하나 풀어보시고 18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 어차피 어려운 판례 물으면 너무 힘들고 여기는 잘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제가 가르친 선생이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실명등기법이에요. 또 실명법은 여건하면 사례 문제예요. 거의 사례 문제 나오는데 사례 문제가 쉽지 않아요. 거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통상적으로 한 8점 정도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중요법 실무에서도 실명등기법 얘기, 명의상 얘기 나오면 어려운 편이에요. 지문도 길고 난이도도 상급이야. 상급 난이도 주로 나오고 첫 번째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인 거에 비해서 잘 틀리고 생각보다. 두 번째 내가 이걸 무수한 이유가 뭐예요? 몇 번에 있다? 항상 80번에 있어. 80번. 학계론 내고 민법 마지막 문제가 실명등기법인데 80번을 못 풀어. 시험 장관에. 그러면 네가 꺼낸 예상 문제는 어디냐? 난 사례 문제라 보고 작년 사례 문제 안 나왔는데 올해 문제 사례 문제야. 10번 보다 보면 8번 사례 문제 나와. 단답시 문제 나오는 건 참 드물어요. 작년 단답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3자 간의 명의신탁이 가장 탑픽이야 올해는. 3자 명의신탁. 사례 문제.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여러분 하나 꽂으면 이거고 물론 이게 제일 유력하고 또 유력한 거 있죠. 계약 명의신탁. 이자 명의신탁은 크게 볼 게 없고요. 하나 더 보자면 특례가 적용되는 요 사례문 내야 돼. 왜? 보통 배우자끼리는 이게 좀 있거든. 돈은 남편이 번 거야, 남편이. 그건 남편 거지. 사실은 돈은 남편이 번 거. 부부끼리도. 사실은 남편이 번 돈도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부인 거지, 사실은. 부인 거지. 근데 어차피 법적으로는 남편이 번 돈이야. 근데 남편 명으로 명의를 해놓지 않고 부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도 많고, 배우자. 또 종종 땅. 종종 명의로 해놓지 않고 종손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교단체, 이거 많아. 종교단체. 원래 종교단체 거를 목사 개인 명의로 해놨더라. 이게 명의신탁이거든요. 근데 세 군데는 뭘 인정한다? 특례를 적용해서 이 세 명은 물론 전제는 붙어요.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부터.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종종, 종단체는 특례 인정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처벌하지 않겠다. 여기서 어떻게 되겠느냐? 둘이 이혼해, 찢어져. 이혼하는데 판사님 10년 전에 그 임야 5,000평 그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것은 명의탁입니다. 땅 돌려주라 해주세요. 뭐 이런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종종 땅입니다. 종손 앞에 있는 땅 돌려달라고 해주세요. 명의탁 해놓은 겁니다. 싸움 난단 말이야. 의외로 이게 많아. 저는 사례가 나오는 걸 갖고 하자는 거야. 이게 분쟁이 많아요. 저 같으면 사례할 때 많은 게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 하나야. 근데 어쨌든 요 세 군데가 하이라이트야. 저는 별로 2개. 요 사례 문제 나올 확률이 요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저는 8, 90% 이상이라 봐요. 이렇게요. 일단 여기 사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사례 문제를. 자, 먼저 사례 문제 먼저 보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보든지 말든지 할게요. 먼저 449쪽에 3번 문제. 3번 문제. 요 문제랑 7번 문제 넘겨보세요. 7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7번을 풀어드릴게요. 7번 문제. 3번, 7번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특례. 배우자, 종종, 종단체. 자, 7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갑 종종은 자신의 토지를 적법하게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명의신탁. 종종 땅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했다. 을에게. 그러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종종, 배우자, 종교 전체는 탈세, 탈법문이 아니라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유효하고 또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면 현재 등이 떼어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편의상 그릴게요. 그냥 종종 땅을 이게 종원 앞으로 종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했는데 이 명의탁이야 지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은은 을을 뭐라 불러요? 명의수탁자 종원 종종 1번 을이 등기하고 있고 종원 을이 자기 명의로 명의탁에 등기하고 있고 소유사로 이 종원이 10년간 이 토지를 점했더라도 이 종원 을은 종종에 쫓아가 나 명의탁 취득 시효야 라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 시효 몇 년이야? 10년. 근데 왜 취득 시효가 안 되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판례가 명의수탁자들의 점유는 무조건 다 뭐다?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점했다고 해서 수탁자 자기 명을 등기한 지 10년 지났다고 해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취득시 주장해서 소유권 얻는 경우는 없다. 명의수탁자 신탁자의 취득시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어. 다 타주기 때문에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돼요. 1번 틀렸네.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틀려서 없다. 타주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좀 봐보세요. 제3자가 이 명의신탁 토지를 종원한테 명의신탁 해놨어. 물론 유효해. 처벌하지 않아. 특례 적용해서. 근데 3자가 이 종종 땅을 종원에 명의신탁한 것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3자가 막 침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종종 신탁자 갑은 쫓아 직접 그 침해자 직접 소유권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의신탁자들은 어떻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라? 수탁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틀린지만 맞는 점. 명의신탁자들은 침해자에게 수탁자를 뭐해서? 대의에 청구해야지. 물건 청구는 대의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자, 세월이 흘렀어. 자, 3번 갑이 누구야? 종종이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서 야 5년 전에 10년 전에 종원아 네 앞으로 되는 명의신탁을 오늘부로 해지한다. 해지하고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세요. 원래 이 3자 명의신탁 또는 뭐 계약 명의신탁 이자 간의 명의탁에서 이 명의탁은 그 명의탁 약정 자체가 다 뭐예요? 다 무효예요. 무효인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는 그 명의신탁 약정이 뭐다? 유효해요. 이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종종이 땅 찾아가면요. 저 10년 전에 너의 명의신탁 약정한 거 오늘부로 해지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다만 이 특례가 정지 않는 그냥 이자 명의탁, 3자 명의탁, 계약 명의탁에서 해지한다는 말 쓰면 안 돼. 이 명의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게 해지한다는 말 없어. 근데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 약정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고 일단은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일단은요. 종원한테 있는 거야. 해지하기 전까지는. 얘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해지하고 소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요. 소송 내는 거야. 10년 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을은 종종한테 소유권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용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자는 명의신탁, 그냥 명의신탁이라면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야. 무효인 등기를 해지한다는 말 없고 또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용어가 돼. 근데 특례 적용하면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수탁자 을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을 찾아갈 때는 이 특례 적용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이 말 쓰는 거야. 이때는. 딴 데 못 써요. 이게 다른 점이야. 이해되시죠? 네. 청구는 있다 그래야 돼. 근데 을이 수탁자 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했다면 삼자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취득한다. 한다. 이 법의 특징이 뭐죠? 아이 뭐 이자가 아닌 건 삼자가 아닌 건 계약 명의다 이거 뭐 논할 거 없어. 삼자는 넘어갔다면 삼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모두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 삼자 보호 받는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일단 넘어가면 끝장난 거야. 삼자 선이야 논할 필요 없어. 한번 내가 땅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땅은 싸고 참 좋은데 아무래도 찝찝해. 등기를 떼어봤는데 예명이 되는데 얘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좀 수습했더니 그게 쟤네 형이 몇 년 전에 그 돈 벌어서 그 농사 짓는 동생 명의로 땅만 사놨을 뿐이지 그 동생 명의에 대해서 동생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땅 살 거야 안 살 거야? 빨리 사야 돼. 등 패가면서. 네 것도 아닌데 왜 비싸게 팔고 난리야. 더 깎아줘. 왜? 선의하게 불문하고 삼자 소유권 취득한다. 넣을 필요 없어 그거는. 무조건요. 네. 소유한다. 자, 악의의 삼자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려. 소유권 취득한다. 5번을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자 명의탁이건 계약 명의탁, 아니 3자 명의탁, 2자 명의탁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종종 배우자 특례는 명의 약정 유효하고 일단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이 돼.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야. 근데 둘끼리는 갑이 소유자야. 이건 대내적과 내부적 달라 취급이. 따라서 둘끼리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때문에 수탁자 을이 신탁 갑에게 소유권 주장하면 안 돼.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고 이 두 개 유효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을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런 명의탁에서는 3자 명의탁에서 그 명의탁 약정이 무효고 소유 두 개 무효이기 때문에 내부적 외부적이건 수탁은 소유권이 없어요. 여기는 외부적 소유권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5번에 갑을 간의 관계에서 을은 신탁 갑에게 토지 소유권 자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야. 내부적으로는 누구 거다? 갑 거다. 외부적으로는 누구 거다? 을 거다. 법적은 그래요. 취급이. 여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 요 그래서 밑에 그 해설까지 통해서 한번 봐주세요. 요 특례 아무것도 아니고 사례 문제 나오는데 요 문제 좋아. 요 문제. 용어 쓰는 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잖아 용어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문제 읽으면 유형을 파악해야겠죠? 자, 읽기만 해봅시다. 2020년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부동산 투기업자라는 사람이 따로 있냐? 응? 투기가 뭐냐? 부동산 투자자. 내가 나를 볼 땐 부동산 투자라 부르는 거고 남이 나를 볼 때는 부동산 투기꾼이라 부르는 거고 그런 거죠 항상. 내로남불. 그래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과 사이 명의약정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을아 네가 가서 계약 맺어라. 뭐지요? 계약 명의탁이죠. 자 여기 보면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갑이 을과 쫓아가서 네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고 돈을 대줄 테니까 그러죠. 뭐 그러면 얘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거야. 자금 줘. 돈은 얘가 대주는 거야. 이 돈 갖고 가서 누가 계약 맺었다. 얘는 명의 수탁자. 수탁자와 얘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계약을 맺어버리면 계약 명의 신탁. 계약은 신탁자가 맺어. 계약은 신탁자 갑이 계약 맺고 명의만 을명의 맺는 거야. 그러면 3자 간의 명의 신탁. 누가 계약 당사자냐? 돈 대주지만 얘가 계약 맺어 얘가.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돈 대주는 신탁자와 수탁 사이에 이 명의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무효. 그럼 따져보면 매도인과 돈 대준 신탁자 사이에는 둘이 법적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굴도 몰라. 수탁자가 이 돈 갖고 와서 이 돈으로 얘랑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법률행위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잔금 누가 치러요? 이 돈 받아서 이렇게 잔금 치러요.
이렇게 등기를 넘겨오는 거야. 이 등기 넘어오는 걸 물권 변동이라 불러요. 물권 변동은 유해무예요. 유해해요. 유해하기 때문에 이 등을 떼어보면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수탁자 을 등이 났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라도 얘가 쫓아가서 응? 야, 돈 내가 대준 돈이잖아 라고 주장하면서 신탁자 수탁자에게 응? 갑이 을에게 내가 대준 자금 부당이득 반환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자기 대준 이 자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밝히기만 하면.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부동산 반환 요구할 수는 없어요. 돈 달라는 얘기만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풀어봅시다. 을에게 매장을 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계약명의 수탁이 되어서 수탁자 을이 이 매매가 유효하고 이 등기가 유효해서 여기서 취득하려면 항상 전제 요건이 뭐예요? 매도인 병이 선일 때. 나는 전혀 몰랐다. 그냥 을이 계약매에서 을이 계약 매수인 줄 알았지 돈 내가 몰랐다. 선일 때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악이야. 매도인이 악이야. 다 알고 있어. 맨날 전화 와. 저기요. 병씨 제 을 통해서 중돈 보냈습니다. 중돈 받으셨습니까? 받았대. 오늘 잔금 보낼게요. 잔금. 을 통해서. 잔금 받으셨습니까? 받았대. 연락은 얘가 해 맨날. 얘 다 알고 있어 이거. 돈 대준 애가 따로 있다는 거. 얘가 매도인이 악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3절 명의탁이 되는 거야. 3명이 못 알고 있잖아. 3절 명의탁이 돼버리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항상 계약명의탁이 되어서 을명의탁 유효하려면 매도인은 뭐일 때? 선의. 자, 봅시다. 이때 자, 이제 그림 다 나왔어요. 갑과 을 사이에 9번 1번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명의탁 약정과 매매는 유효하다. 뭐가 틀렸어? 명의 약정 이건 무효지. 이거는 매매는 유효하지만 명의 약정 둘 다 유효한 얘기는 아니야. 명의 약정은 무효이고 매매는 유효하다라는 얘기야. 틀렸네요. 어쨌든 이 계약 명의탁에서 여기 문제 읽어보면 모르는 병과 병이 몰랐다. 병이 선이란 말을 줘주고 있어 문제에서. 모르는 병, 몰랐다 선일 때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맞네요.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몇 약정을 해지하고 일단 이 얘기도 틀렸어. 무효를 해지한다는 말 없어. 배우자, 종종한테는 해지하고 그 말 써도 돼. 그거 유효한 거니까. 이거 무효잖아. 무효를 해지한다는 말. 이 용어도 틀렸고 또 신탁자가 돈 대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이전 청구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뭐만 청구해라. 부담 반환 청구 돈 달라는 얘기만 해라. 내가 대준 돈 5억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달라는 얘기만 해야지. 부동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 부동산은 내부적으로는 갑의 소유고 대외적으로는 둘 다. 내부적이고 외부적은 다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예요. 갑 소유권 없어요. 틀렸어요. 둘 다. 5번에 수탁자 을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을 해줬다면 정은 갑과 서 명의상이 알았건 몰랐건 정은 뭐다? 선의하게 불문하고 손취득한다. 악이라고 보호 못 받는 거 아니다. 선의하게 불문하고 손취득한다 그래야죠. 그렇죠? 어쩌다 일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개념만 끼면.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예요. 12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시험 문제 똑같은 문제고 그러면 3절 명의탁 문제 하나 볼까요? 3절 명의탁 어딨나? 3절 명의탁 3절 명의탁 문제가 어디 있을까? 3절 명의탁 문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못 찾네? 몇 번이요? 순 계약명의상 문제만 나와 있어 지금. 계약명의상 문제만 나와 있어 지금 계속해 지금. 내가 보니까 13번이 그런가요? 네. 그랬죠.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계약명의상 문제네. 14번도 계약명의상 문제네. 다 계약명의상 문제 지금요. 17번이요? 그러네. 내가 못 찾았어요. 17번. 그래요. 17번. 그러죠. 17번.
공부도 잘하셔라. 선생보다 낫네. 자, 17번이야. 아니,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 무슨 계양명시탕 문제만 6, 7문제가 쫙 쏟아져 나와.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물론 계양명시탕 문제도 잘 나왔었지만, 3자 명시탕 문제도 많아요. 거의. 그래서 3자 명시탕 문제가 올해 나올 거라 보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게 사회생활 때 제일 많은 명시탕 유형이에요. 이게. 돈 대주는 문제는 개꺼기 때문에 안 되죠, 절대. 17 법을 알면 17번에 갑은 2015년에 친구 을과 명시탕 약정을 하고 병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를 누가 하는 거야? 갑이 매수하는 거야, 갑이. 지금 영어 좀 정확히 써줘. 갑이 매매는 지가 하면서 을에게 부탁해서 을명의로 등기하기로. 그래서 병은 매도인 병은 그래서 계약은 얘랑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예태 받고 등기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매도인이 협조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3자 명의탁인데 이 3자 명의탁은 3명이 모두 협조를 해야 돼요. 매도인 협조 없이 이게 이루어져. 3명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협조했어. 그래서 이루어진다. 3명이 짝짝꿍이 돼야 돼. 그래서 3자 명의탁을 부르는 거죠. 자, 이때 명의 신탁자고요. 여기는 명의 수탁자죠. 여기서 갑과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이라 불러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를 막론하고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매도인에서 수탁자 을로 이루어진 이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항상 물권 변동이라 불러요. 이 물권 변동은 다른 말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무효예요. 둘이 매매한 적 없잖아, 원인. 응? 그렇지만 신탁자랑 매도인 맺은 매매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하다. 매매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도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유효, 이것은 무효, 이것도 무효.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 등기해달라는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등기 떼어보면, 현재 등기 떼어보면 3명이 짝짝꿍해서 매매대금은 신탁자 치르고 계약은 신탁자 맺고 명의만 수탁자 명의 등기 나 있어. 매도인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수탁 의뢰 앞으로 등기 났어. 이게 지금부터 3년 전, 5년 전 얘기야. 평택에 있는 땅이야. 평택에 있는 땅. 땅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이거 협조해서 얘가 10억에 팔았는데 지금 몇 년 만에 50억짜리 땅이 됐어. 50억짜리 땅이 돼버렸어요. 일단 누가 배가 아픈가요? 병이. 괜히 팔아서 괜히 3년 만에 어떻게 5배가 오르니? 배 아파 죽겠어. 그런데 매도인은 얘들이 명시당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지가 협조했잖아. 돈을 이렇게 받지만 얘가 부동산 매도 인감증은 얘 앞으로 떼어줬잖아. 지가 협조했잖아. 명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 아는 사이인데 얘가 가까도 얘 만나면 뭐라 인사해요? 아유, 그 명신탁한 땅 남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 명신탁한 땅값 많이 올랐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 불안해 죽겠어 얘 가지고. 근데 얘가 집에 공고에 법정을 찾아봤더니 명의약정은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고 또 명의상 약정에 걸리면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부동산 목적물 가격의 30% 이내에서 시장부터 구청장부터 고소고발하면요 과징을 얻어맞고 법원에 또 이거 저기 형사 고발하면 또 몇억 원의 벌금이나 징역받고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어. 확 고발할까? 뭐 이런 생각. 얘는 또 마음이 둥둥둥둥해요. 수탁자.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땅값 많이 올라왔어. 얘는 왜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명의는 내 명이 돼 있지만 내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마음이 싱숭생숭해?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근데 자꾸 연락이 와 얘한테 중개사무소에서 을 사장님 땅 파세요. 얼마 받아드니까 한번 불러놔 보세요. 얘 판대 안 판대요? 안 판다고 그러지 내 땅 아니잖아. 안 팝니다. 안 파나 마나 만나나 보자고 맨날. 자꾸 명의 예명돼서 얘가 땅 주인자 자꾸 연락이 와. 자꾸 연락 오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문득 어느 날 정말 내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의도 내 명의로 돼 있는데 한 번 산 인생인데 어떡하자?
먹구나 죽자. 그래. 한 번 산 인생인데 먹구나 죽어. 못 팔 것도 없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팔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삼자청은 뭐 선의하게 논할 거 없어. 부정성을 취득하잖아 이렇게요. 확 팔아버릴까? 그랬더니 누가 얘 연락했어요. 저기 그 땅 뭐요? 그래? 그 땅. 아, 내면으로 있는 땅이요. 내면으로 있는 땅. 그 강조 내면으로 있는 땅. 내가 뭐 어쨌든 뭐 내 땅은 아니라는 거지만 명의가 내면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법적으로 권리가 없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며. 뭔 소리냐? 뭔 소리야보다도 마음이 이렇게 전화도 안 받아. 이제 전화도 안 받아. 확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셋 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 서로 마음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때 법적 얘기를 해보죠. 자, 이때 수탁 을합헌한 등기는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등기 자체가 무효인 등기야. 따라 수탁자 을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3자 명의탁에서 내부적으로 갑을병사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병한테 있는 거예요. 왜 병한테 있습니까? 얘는 매매는 유효하지만 아직 등기를 못 해갔잖아.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 안 되잖아. 얘는 등기해가도 무효인 등기잖아.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거야.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외부적으로는요. 병한테 있는 거야. 이 등기가 아까 배우자, 종에다 특례 인정해서 그 명의탁 약정이 일단 유효하면 그 배우자는 종소는 딱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수탁자한테 있는 거야, 소유권이. 근데 여기는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내부적이고 외부적이고 소유권은 다 병한테 있는 거야. 그럼 병이 쫓아가서 야, 수탁자야. 3년 명의 수탁한 거. 야, 무효 주장하면서. 야, 무효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등기 말소를 너 말소시켜. 너 무효인 등기 말소시켜. 라고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매도인은 왜? 법적인 소유권 자기한테 있잖아. 이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액이란 결과제가 이게. 너 말소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말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말소시키면 얘가 다시 등기 청구가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다시 등기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지. 어차피 매도인은 말소는 시킬 수 있죠. 말소시켜도 지땅이 안 돼요. 이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가 기다리고 있어. 그럼 말소시켜. 2번, 3번, 2번 소유권 원인 무효. 말소시켰어. 시킨 뭐해? 다시 등기 청구당해서 이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소 청구할 수 있지 말소를 청구를 안 한다는 거야. 말소 청구는 뭐해? 자기 땅 안 되는데. 얘가 등기 청구는 등기 다시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누가 마음이 급해? 3자 생겨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완전요. 갑이 마음이 급해. 근데 얘는 말소 청구를 안 하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어, 뭐든지. 얘는 얘를 뭐해서? 대의해서 얘가 분명히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얘를 상대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해와야 돼.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이 응하지 않으면 다 소송내야 돼. 응하지 않으면 소송내야 돼요. 자, 대의말소 소송. 판사님, 을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병을 대의해서 말소송 제기합니다. 말소한 판결합니다. 너 왜 말소 지키라 그러니? 네가 뭔데? 짜잔, 명의상 했어요. 약상 보여줘야지. 자폭해야지. 아, 네가 뭔데 남의 등을 말소시키나 말아 해. 아, 명의상을 밝혀야지. 그러면 과징금 30%도 맞고 형사고발 당해서 형사처벌 각오하고 찾아올 수는 있어. 거기에 소송을 했어. 말소시켰어. 이거 말소시켰어. 그럼 명의 여기 있잖아. 얘한테 등기 청구했더니 내가 잔금 니네끼리 알아서 하지만 나한테 응하잖아. 또 소송 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송 2번씩 해야 돼. 2번씩 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밝히지 않고는 어떤 소송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폭해야지 뭐. 자폭하면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각오하고 땅은 찾아와. 이 과정에서 밝혀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들이 그렇게 개기지 않으면 속된 말로 아무도 모르지 뭐. 그럼 이거는 결국은 명의탁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지에게 싸움이 났을 때, 싸움이 나서 땅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자폭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그런 얘기다. 17번 한번 볼게요. 자, 17번 보면 일단 기억에 매도인 병이 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지. 현재 상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번의 갑은 명의상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이 지문도 틀렸어.
무효를 해지한단 말 어디나. 두 번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느낌. 을이 소유권이 있어야 을한테 소유권 느낄 청구하지. 을이 소유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병에게 이래야지.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거야. 이 다음에라도 대의 말소 시켜버리고. 을이 소유권도 없는 애가 무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요? 틀렸어요. 디귿에 갑은 부당이 득반하는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집정은 안 된다니까. 틀렸어요. 병은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매도인 병은 을에게 이전 느끼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얘는. 다만 청구에 찾아오면 뭐합니까? 또 다시 갑한테 등기를 이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청구할 수는 있어. 어때도 매도인은요. 뭐 등기를 말소시켜라도 요구할 수 있고 등기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고요. 이건 맞아. 자, 미음은 이 X부동산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다 틀렸죠? 내부적, 외부적은 소유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맞는 것은요. 4번이요. 4번 하나 맞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어려워 용어들이. 그래서 이 세 문제만 풀어보셔. 세 문제만. 세 문제. 많은 걸 풀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참 어려워. 그래서 이미 이 문제를 푸는 순간 용어들이라든가 이게 이미 80점 때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